자, 우선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 길이 나 있다고 해서 혹은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같은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도로인 것 같아도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지목이 도로라고 되어 있어도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의 요건에 맞아야 건축이 가능한 거지, 지목이 도로라고 무조건 다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황도로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폭을 4m로 정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바로 이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토지 위에 건축을 하려면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도로가 없는 땅을 우리는 또 맹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맹지는 도로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땅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요. 자, 이처럼 토지에는 이 도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도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 길이 나 있다고 해서 혹은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같은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도로인 것 같아도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이 많거든요. 자, 우선 이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 제2조 1항 제11호에 나와 있는데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 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자, 이렇게 건축법상의 도로에서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현황도로라고 하죠. 이 현황도로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지역, 즉 비도시 지역의 면지역 이 외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현황도로란 뭐냐면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자, 하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미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현황도로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좀 더 다뤄볼게요. 자, 앞에서 이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한 이제 조항을 읽어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도 예외는 있겠죠.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너비 4m를 적용하는 대신에 예외적으로 너비 3m 이상인 경우, 그리고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너비가 2m 이상인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자, 그 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는 2m가 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그리고 35m 미만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너비가 3m가 되면 돼요. 자, 그리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가 6m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4m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지목이 도로라고 되어 있어도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의 요건에 맞아야 건축이 가능한 거지, 지목이 도로라고 무조건 다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 도로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하필 4m 이상일까요? 자, 이것은 보통 이제 성인 남자의 어깨 너비에 양손에 물건을 들고 보행할 경우를 감안을 해서 한 사람 기준을 너비 1m로 그 기준을 삼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두 사람이 통행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2m를 일단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로에는 차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차종에 해당하는 이제 승용차를 그 기준으로 삼는데요. 승용차 중에서 가장 폭이 넓은 차가 약 1.9m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승용차 폭 기준을 2m로 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폭을 4m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에 토지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기준은 뭐냐면, 차량이 건축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이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접도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단 이 접도 의무에 관하여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만 접하면 돼요. 자, 하지만 이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 이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 그 기준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해야 되는 거죠.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항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그리고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축사, 작물 재배사, 그리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이제 제외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황도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현황도로는 일단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현황도로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우선 도시지역, 동, 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현황도로에는 건축이 불가능해요. 자, 하지만 예외 지역이 있어요. 바로 비도시 지역이면서 면 지역은 이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도시 지역이면서 면 지역의 현황도로에 접한 땅을 매수를 할 때 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현재 시점에서는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자, 만약에 이 관리지역이 주거지역이 되거나 또는 면이 읍으로 승격이 된다면, 자, 그때는 이 현황도로만으로는 건축 허가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현황도로에 접한 땅을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현황도로에 주거 밀집이 높다면, 자,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자, 주거 밀집이 높지 않아서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생기지 않게 되면 건축허가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건축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도로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도로는 건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이 도로 부분을 반드시 정확히 알고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